항상 우리 동네 영화형 라이언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단순하게 눈과 머리로만 이해하는 공부를 벗어나서 하나의 표현을 배우더라도 여러 실전 예문으로 직접 이야기해보고 말해보는 습관을 꼭 가지십시오. 그래서 라이언이 조금 영상 길이가 나오더라도 많은 실전 예문으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라이언의 노력에 보답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죠? 영상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보실 때 이렇게 제스처와 입으로도 이야기 크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도 화면에 있는 문장을 먼저 여러분이 회화와 영작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라이언이 문장을 한번 생동감 있게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너 결혼식이 언제니? 그 다음 저희 고객님 결혼식이 언제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결혼 생활은 어때? 이렇게 편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친구 중에 한 명이 지난주에 부산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결혼식 다녀왔어.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기 전에 영어에서 명사로 사용이 되는 결혼과 관련된 대표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표현은 바로 wedding.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은 바로 marriage. 자, 이 두 표현의 공통점은 우선 영어의 문장 속에서 명사로 사용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문장상에서 미묘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회화를 주고받거나 영작을 할 때는 뉘앙스에 따라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바로 웨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웨딩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결혼식을 명사로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토요일에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I went to my friend's wedding last Saturday. 바로 이렇게 명사로 결혼식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wedding. 자, 그럼 이번에 살펴볼 단어는 바로 marriage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명사로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 marriage라는 단어도 결혼식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실전 영어에서 일반적인 결혼식은 전부 다 웨딩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럼 실전에서 여러분이 marriage를 기억하실 때는 결혼, 때로는 결혼 생활,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부부관계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결혼이나 결혼 생활 등을 언급할 때는 바로 이 marriage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marriage라는 단어 역시 결혼식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결혼식은 대부분 웨딩을 사용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결혼한 지 30주년이 됐습니다. 그 30주년 기념으로 또 한 번의 결혼식을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결혼식에서는 보통 marriage를 표현한다는 거. 이유는 부부관계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혼 생활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 marriage라는 단어는 좋은 표현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조금 안 좋은 느낌의 표현에서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Their marriage is in trouble. 그러면 그들의 결혼 생활이 요즘 좀 안 좋은 상황이야.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은 Their marriage has broken up. 바로 이렇게 말하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깨졌다. 때로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파국에 치달았다라는 뜻 정도로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언제니? 때로는 저희 고객님 결혼식은 언제시죠? 자, 정답은 When is your wedding?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결혼 생활은 어때? 저기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How is your marriage? 하지만 여러분이 줄여서 표현하실 때는 How's your marriage? 바로 이렇게요. 그리고 모든 영상에서 늘 이야기를 드리지만 보통 WH 계열이나 how로 시작하는 짧은 직접 의문은 편한 사이 때는 끝을 내리고 조금 고객 등을 응대할 때는 끝부분을 살짝 올렸다가 내린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의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총 세 군데가 등장을 하죠. 바로 친구 중에 한 명. 바로 one of 복수명사. 라이언 이전 수업 영상에서도 계속 등장을 많이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친구가 결혼을 했다. 바로 동작성의 느낌인 get married. 이 표현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친구의 결혼식. 바로 명사로 사용이 되는 wedding. 자, 문장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One of my friends got married in Busan last week. 그 다음, so I went to the wedding. 때로는 so I went there. 하지만 이 문장은 여러분이 실전에 사용하실 때는 아래에 있는 녹색의 표현으로 so I went there.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자, 그럼 다음번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라이언이 총 4개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라이언이 먼저 생동감 있게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언제 결혼할 거야? 자, 그 다음 어머, 언제 결혼해? 회화로 연결하실 때 어머는 뺄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희 언니 결혼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언제 결혼했니? 나 6월 달에 결혼했어.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저기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자, 지금 이 문장을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과 정답을 확인해 보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는 결혼하다와 관련된 동사 표현을 총 4가지를 같이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be married. 바로 무언가 결혼한 상태를 나타낼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게 되면 비동사의 상태성, 일반 동사의 동작성, 바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영어에서는 하나의 표현인데 비동사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일반 동사로도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보이는 썸네일이 보이시나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꼭 한번 참고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느낌을 구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저 결혼했어요. 바로 이 표현은 지금도 제가 결혼한 상태, 즉 유부남이나 유부녀입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한번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I'm married. 그 다음 혹시 지금 결혼하셨나요? 지금 이 표현 같은 경우도 동작을 묻는 표현이 아닌 현재 결혼하신 상태신가요? 즉 유부남이신가요? 유부녀신가요? 바로 이 표현이 되겠죠. 자, 정답은 Are you married? 한번 더 영어로 Are you married? 대신에 여러분이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꼭 한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실전에서 긴장을 하게 되시면 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혼했던 시점은 과거이기 때문에 I was married. 바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비동사의 상태성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I was married라고 표현하면 예전에는 결혼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오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갔다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하실 때는 현재 제 상태가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I'm married로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실전에서 여러분이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영어가 어렵다기보다는 한글에서는 결혼과 관련된 모든 표현들을 한 단어로 주로 표현하죠. 결혼하셨나요? 저는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럼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바로 영어식 사고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한글의 표현에서는 이 표현을 한 가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배운 지금 바로 be married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처음 공부하실 때는 다른 표현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저는 유부남입니다. 저는 유부녀입니다. 저 애엄마예요. 지금 현재의 상태를 표현하는 느낌으로 바로 I'm married. 바로 이렇게 공부하는 걸 우선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배워볼 표현은 바로 get married. 영어에서 결혼하다와 관련된 동사의 표현 중에 가장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get married가 될 겁니다. 라인이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be married, 무언가 상태성의 느낌으로 현재 결혼한 상태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지금 배우는 get married는 상태 변화 동사를 활용해서 결혼이 되어지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렇게 결혼이 되어지다 라는 말로 공부하시면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get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봤을 때는 우선 일반 동사에 들어가죠. 그럼 일반 동사는 무언가 동작성의 느낌과 관련성이 높다라는 거, 바로 그 부분에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의 동작성의 장점은 바로 진행형으로 사용이 돼서 무언가 여러분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생동감 있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바로 그 부분은 뒤에 예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공부하실 때 be married와 get married의 표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바로 상태와 동작성의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5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5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라는 동작성의 표현이 되겠죠. 자, 정답은 두 가지가 가능한데 I got married 5 years ago.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장은 I married 5 years ago. 자, 두 개의 문장 모두 사용은 가능하지만 실전에서 여러분이 대부분 사용하는 표현은 바로 위의 표현 get married로 활용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밑에 보이는 marry를 동사로 사용할 때는 다른 용도,
즉 누군가 어느 대상과 함께 결혼하다라는 표현에서 이 marry가 동사로 활발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두 개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아까 등장했던 예문의 정답을 한번 차근차근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 언제 결혼할 거야? 그 다음, 언제 결혼해? 자, 우선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언제와 리을 거야에 밑줄을 쳐두십시오. 라이언 수업을 꾸준히 들었다면 이렇게 실전 반응 속도에서 빠른 포인트를 느낄 수 있어야죠. 자, 첫 번째 정답 천천히 읽어볼까? When I gonna get married. 한 번 더 천천히. When I gonna get married. 하지만 라이언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렇게 건어라는 표현은 편한 사이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대신에 예문의 뉘앙스를 조금 바꾸고 대화하는 상대가 너무 편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느낄 때 예를 들어 저기 선배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때로는 조금 어색한 친구에게 너는 언제 결혼할 거야? 자, 이 느낌일 때는 축약어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했죠. 자, 예문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 When are you going to get married? 한 번 더 천천히. When are you going to get married? 그렇죠. 이 표현 같은 경우도 편하게 말할 때는 끝을 내리셔도 되고 조금 약간 격식체 있거나 중톤의 느낌일 때는 살짝 올라갔다가 끝을 내리는 느낌. 항상 이렇게 WH로 시작하거나 how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 꼭 두 번을 연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번 문장으로 언제 결혼해? 자, 이 문장이 추후 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혹시 공부하시다가 현재 진행형으로도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지금 문장처럼 언제 결혼해? 라는 표현을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할 때는 상대방과 조금 편한 사이일 때 조금 더 회화의 느낌과 영작의 느낌을 생동감 있게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격식체나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이렇게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격식체의 느낌으로 선회한다라는 거.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생동감 있게 문장을 읽어볼까요? 언제 결혼해? 자, 그럼 영어로 When are you getting married? 한 번 더 천천히 When are you getting married? 혹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이런 부분 들어보셨나요? 내일 뭐 할 거야? 자, 편한 사이 때는 What are you gonna do tomorrow? 저기 내일 뭐 하실 거예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근데 내일 뭐 해? 이렇게 편한 느낌으로 친한 사이 때 부를 때 보통 What are you doing tomorrow?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살짝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 감각입니다. 그래서 회화로 이야기 주고받으실 때 어느 경우 때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미래를 표현하는지 이 부분도 간결하게만 우선 체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의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언니 결혼했어요. 저기 언니분은 결혼하셨나요? 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한글의 느낌에서 이 문장은 상태적인 느낌이다. 이 문장은 동작성의 느낌이다 라는 표현이 서서히 익숙해질 겁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저희 언니 결혼했어요. 즉 이 말은 저희 언니 유부녀예요. 저희 언니 애엄마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상태성의 느낌. 자, 정답 천천히 읽어볼까요? My sister is married. 그 다음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은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고 끝을 올리면 되겠죠. 자, 의문문 버전. 저희 그럼 언니분은 결혼하셨나요? 자, 정답은 Is your sister married? 한 번 더 천천히. Is your sister married? 그렇죠. 바로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아래 의문문 문장에서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 부분이 Are your sister married?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your, 소유격은 문장의 필수성분이 아니죠. 즉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sister, 3인칭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항상 평서문을 먼저 만들어 보십시오. 저기 언니분은 결혼하셨나요? 자, 그럼 만약에 본인이 Are your sister?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Your sister is married. 아, 이 문장은 바로 비동사구나. 하지만 이 실수를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거를 라인이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접하실 때 유월이라는 소유격 단어가 유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결혼했니? 때로는 저기 언제 결혼하셨죠? 자, 그 다음 답변으로 나 6월에 결혼했어. 저는 6월에 결혼했습니다. 자, 동작성인가요? 아니면 상태성인가요? 바로 어느 시점에 결혼식을 올렸는지 바로 동작성의 느낌이죠. 자, 정답을 같이 읽어볼까? When did you get married? 한 번 더 천천히. When did you get married? 자, 그 다음 답변으로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즉, 전 결혼을 했어요. I got married in June. 바로 이렇게 큰 월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 in을 사용한다는 거. 이 부분도 체크해 두시고요. 대신에 몇 월, 며칠의 구체적인 느낌일 때는 나중에 라이언과 공부하겠지만 전치사 on을 나타냅니다. 항상 전치사 on은 무언가 특정성의 느낌을 지닐 때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라이언과 현재 완료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문장은 꼭 정답을 맞췄어야 되죠. 자,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즉 결혼을 10년 전에 했다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은 상태성의 표현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get married 같은 경우는 무언가 동작의 느낌이죠. 10년 전에 결혼식을 했던 그 동작을 나타낼 때는 get married지만 지금까지도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느낌은 바로 be married로 표현한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서 라이언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선생님,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매일 아침 청혼을 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열어줘요. 즉 결혼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 여자 주인공이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즉 흔한 일이 아니죠.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분은 어머 선생님 제 남편은 매일 아침마다 청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식도 열어주는데요.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우는 그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시고.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가 아직 약하신 분들도 있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편한 대상에게 묻는 느낌처럼. 자, 그럼 정답은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한번 더 천천히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하지만 how로 시작하기 때문에 편한 대상한테 이야기할 때는 끝을 내리지만 조금 처음 접하는 대상한테는 끝을 살짝 올렸다가 내린다는 거. 이 문장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활용할 때가 꼭 등장할 겁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은 앞에서 등장했던 문장의 답변 문장으로 라인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완료를 얼만큼 잘 기억하고 있는지 감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자, 그리고 라이언이 현재 완료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문장은 현재 완료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문장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결혼한 지 10년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는 결혼한 지 10년쯤 됐어요.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에서는 편하게 주고받는 회화체나 가벼운 영작에서는 축약어를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자, 축약어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I've been married for 10 years. 한 번 더 천천히. I've been married for 10 years.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대략 10년 정도, 10년쯤이라고 할 때는 for about 10 years. 바로 이렇게 about을 추가해서도 문장을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이번엔 아래에 있는 문장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에 있는 문장에서 인칭만 바꿔서 표현한 문장이죠. We have been. 줄여서 바로 we've been. 자, 그럼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We've been married for 10 years. 한 번 더 천천히. We've been married for 10 years. 참고로 이 문장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about을 추가해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라이언이 완료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발음을 조금 천천히 읽어드렸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실전에 사용하실 때는 완료는 앞에 도입부를 빠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I've, we've, you've. 바로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음번 문장을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다음번 문장은 여러분이 지금 배운 be married와 get married 이 두 개의 표현을 얼만큼 실전에서 구분할 수 있는지 간결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두 명의 연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A 남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결혼을 했던 거니? 자, 첫사랑이셨나 봐요. 자, 다음 B 여자분이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자, 이제 라이언 연기를 봤으면 분위기가 조금 오시죠? 그러니까 B 여자분이 한번 이제 갔다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A분은 첫사랑이었는데, 이제 속상한 마음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연기가 잘 통했나요? 자, 다음 밑에 주황색 글씨입니다. 저기 몇 살이셨나요? 결혼하셨을 때는. 자, 이 문장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결혼을 했던 거니? 자, 정답은 Why did you get married? 근데 이제 이 영상에서 결혼과 관련된 표현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식 사고로 결혼과 관련된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be married와 get married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문장을 왜 그때는 유부녀였던 거니? 이렇게 물을 때는 한국식 사고로 조금 어색하죠. 즉 이 문장은 동작성의 느낌인 get married.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B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했었으니까. 자, 이 문장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because I loved him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서도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A가 여자분이 되고 B가 남자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바로 그런 느낌에서 사랑했었으니까. 바로 뚜렷한 인칭성이 한글로도 표현이 안 되죠. 바로 이럴 때가 I was in love. 참고로 영어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기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비동사의 상태성의 느낌을 맞춰서 be in love. 바로 이 표현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의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라이언이 이 문장은 몇 살 때 결혼하셨나요? 라는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한글에서 조금 도움을 줬죠. 몇 살이셨나요? 자, 그럼 영어로 How old were you? 그 다음 결혼하셨을 때는, 자, 그럼 영어로 When you got married. 그래서 바로 직역을 하면 결혼하셨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셨나요? 자,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볼까? How old were you when you got married? 바로 즉 결혼식을 올리는 동작의 느낌일 때 몇 살이셨나요? 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상태와 동작성의 포인트를 맞추면 be married와 get married의 차이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표현 중에 확실히 실전 활용도가 우수한 부분은 get married의 표현이 많이 쓰인다는 거. be married와 관련된 표현은 오늘 수업 영상에서 나왔던 예문만 여러분이 착실하게 마스터하신다면 실전에서는 보통 이 예문 위주로만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be married의 표현은 저 결혼했습니다. I'm married. 저기 그럼 결혼을 하셨나요? Are you married? 바로 이 두 개의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결혼과 관련된 동사 표현의 세 번째와 네 번째로 marry 사람과 get married to 사람의 표현을 같이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표현의 공통점은 뚜렷하게 결혼하는 두 명의 대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주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되다라는 표현으로요. 그 다음 차이점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상황에 따라서 격식과 비격식 그리고 문장상의 뉘앙스를 잘 고려해서 두 표현 중에 하나의 표현을 선택한다는 거. 이 부분은 라이언이 영상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marry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 결혼 대상이 등장하는 표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폭넓게 사용이 되는 동사가 바로 marry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같이 주의할 점은 marry 뒤에 사람이 올 때 전치사 with와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유는 marry라는 동사 자체에 누구누구와 함께 결혼하다라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문장에서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 바로 격식체의 문장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바로 청첩장 같은 공간에 누가 누구와 며칠에 결혼합니다 라는 표현으로요. 이 marry라는 동사가 무조건 격식체의 표현에서만 사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marry라는 동사가 짧은가요? 아니면 get married to라는 표현이 짧은가요? 확실히 marry를 동사로 사용할 때가 문장력을 조금 더 짧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청첩장이나 이렇게 문서체로 넣을 때는 확실히 짧은 표현을 선호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잘 보시면 즉 격식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편한사일 때도 이 marry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보통 회화로 사용이 될 때는 한 번에 머릿속에서 누가 누구와 결혼한다라는 표현이 확 잡히는 경우. 여러분이 편한 대상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누가 누구랑 결혼한대 이렇게 한 번의 문장 속에서 두 명의 대상이 표현될 때는 보통 원어민들은 marry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언 써니랑 결혼한대. 지금처럼 한 번의 문장 속에 두 명이 결혼한대. 바로 이런 느낌에서는 marry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실전에서 회화를 많이 주고받게 되면 여러 상황들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동창회에 갔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라이언은 안 보이네. 그 라이언은 결혼을 했나?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라이언 결혼했어. 자, 그럼 이 부분을 영어로 옮기면 Ryan got married. 근데 갑자기 그 첫사랑이랑 즉 회화로 말할 때 우리나라 말에서도 라이언 결혼했어. 아, 맞다. 그 첫사랑. 그럼 이렇게 Ryan got married 뒤에 무언가 대상을 붙일 때는 바로 전치사 to와 함께 표현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에서 말했지만 이 marry와 get married to 부분은 실전적인 감각에서 여러 경우를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 문장에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동사 marry를 활용해서 앞에 있는 문장 3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get married to를 사용하지 마시고 이 문장 전체는 한 번에 말하는 느낌, 때로는 약간 격식체의 느낌에서 marry를 사용하는 걸로.
자, 1번 시작해 볼게요. 나랑 결혼해 줄래? 아, 너무 유명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탐 작년에 써니랑 결혼했어. 지금도 한 번에 그냥 딱 탐은 작년에 써니랑 결혼을 했어. 바로 이 표현.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탐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걔는 누구랑 결혼했어?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자, 약간 편한 느낌으로 이야기할 때는 Will you marry me? 하지만 조금 더 약간 중턴의 느낌으로 올리고 싶으실 때는 Would you marry me?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근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문장을 Will you marry with me? 이렇게 표현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전치사 with와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보도록 할게요. 탐 작년에 써니랑 결혼했어. 자, 이렇게 한 번에 두 명의 대상이 딱 결혼했다라는 표현이 잡힐 때는 Tom married Sonny last year. 바로 지금도 marry를 동사로 표현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의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탐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라이언과 메리라는 동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럼 갑자기 결혼과 관련된 모든 문장들이 전부 메리로만 이해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제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배웠으면 다음날 모든 영어는 관계대명사만 쓰시고 그 다음 전날 현재 완료를 배웠으면 오늘은 모든 문장을 현재 완료로만 표현하는 습관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과 동일한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탐이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즉 대상은 한 명만 등장을 했죠. 바로 메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정답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that Tom got married. 참고로 여기서 사용이 된 명사절 대절은 실전에서 자주 생략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 이제 뒷부분에 지금도 be married와 get married가 너무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탐 유부남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할지 탐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지. 그래서 라이언이 가르쳐준 구분법으로 우선 차근차근 연습을 하시면 실전에서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연결되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걔 누구랑 결혼했어? 자, 바로 결혼 대상을 묻고 있고 하나의 문장 속에 인칭이 두 번 등장하게 되죠. 자, 정답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Who did he marry? 한 번 더 천천히 Who did he marry? 자, 이 문장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후의 경우는 주어가 의문사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목적어가 의문사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후를 공부하실 때는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혹시 정답을 못 맞췄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럼 너무 어려웠던 분들은 밑에 있는 원문장의 개념을 보여드릴게요. 그는 써니와 결혼했다. 자, 그럼 영어로 He married Sonny. 자, 이 문장은 우선 기본적으로 비동사인가요? 일반 동사인가요? 바로 일반 동사죠. 그리고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묻기 때문에 바로 did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문장에 son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who로 바뀌었고 그 다음 married. 바로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did라는 조동사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바로 동사 원형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렇게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라이언 썸네일 바로 이 영상 속에서 기본적인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어순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과 배워볼 표현은 바로 get married to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영어에서 결혼과 관련된 동사 표현 중에서 get married의 활용도가 제일 우수하다고 했죠. 바로 get married 뒤에 누구와 결혼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딱 한 가지를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 한글 표현에서는 누구와 함께 결혼하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표현을 무의식 중으로 사용하실 때는 with라는 전치사를 많이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이 표현에서는 전치사 to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 표현에서 전치사 to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치사 to는 참고로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누구에게 라는 뜻도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에 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두 명의 사람이 서로를 사랑으로 맞춰가는 거죠. 즉 서로가 한쪽의 방향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 즉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근데 혹시라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결혼하신 분 중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와인을 한잔 하시면서 오늘 결혼하다에 관련된 표현도 배웠죠. 서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말했던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는 사람 꼭 이루길 바랄게요. 자, 이 표현에서 전치사 to를 사용하는 이유는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이 get married to 사람을 공부하실 때는 marry 사람과의 차이를 구분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이 두 표현의 차이는 실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들, 즉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문장상의 뉘앙스까지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즉 지금부터 라이언이 몇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 드릴 텐데 지금 말하는 경우가 100% 정답이 아니라 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get married to를 많이 표현합니다 라는 정도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는 marry 사람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때 get married to 사람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확실히 marry라는 단어가 조금 더 짧죠. 그래서 청첩장 같은 곳이나 격식체 문서로 언급할 때는 바로 marry 동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편하게 말하는 느낌에서는 아래에 있는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Tom got married to Sunny last year. 바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관점은 아까 라이언이 앞에서 설명하다가 같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선 아래 두 개의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married my first love.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장은 I got married to my first love. 자, 이 표현의 차이점은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순간적으로 나 첫사랑이랑 결혼했어. 그럼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는 보통 marry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누가 누구와 딱 결혼했다는 말이 한 번에 머릿속에서 인식이 되고 입으로 스피드 있게 나올 때는. 하지만 여러분이 아래에 있는 문장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그 감각을 익히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랜만에 동창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갑자기 회사 업무차 카톡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 이 동창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 진짜 결혼은 했니? 자,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결혼했어. 아, 그 첫사랑이랑. 자, 그럼 우리나라 어투로 표현해도 나 결혼했어. 그럼 순간적으로 yes, I got married.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 첫사랑이랑. 그럼 영어로 to my first love. 바로 이런 식의 감각 속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get married to가 사용됐다는 거. 이 감각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로 특정 직업군과 누군가가 결혼하다라는 표현에서는 get married to의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자, 우선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두 개의 문장은 실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문법적으로도 오류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까요? Sonny married a doctor last year.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 Sonny got married to a doctor last year. 근데 여러분이 보통 marry라는 단어는 두 명의 뚜렷한 사람이 결혼하다라는 표현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청첩장 같은 곳에도 marry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자, 평생을 살면서 이 말은 한 번만 하는 게 좋겠죠. 지금 딱 봐도 marry는 뚜렷한 두 개의 사람이 등장하는 표현에 조금 더 어울리고 근데 만약에 저희 언니는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결혼하고 싶어요. 바로 지금과 같은 표현에서는 marry를 사용하면 조금 약간 어색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marry라는 동사는 두 개의 뚜렷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특정 직업군과 이렇게 결혼하다라는 표현에서 get married to의 활용도가 조금 더 우수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살펴볼 표현은 바로 marry off. 바로 아들을 장가 보내다, 딸을 시집 보내다, 때로는 결혼시키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동사구로 공부하실 때는 위에 있는 표현처럼 marry off 대상, 때로는 동사구 사이에 들어가서 marry 대상 off로 사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래 보이는 썸네일이 보이시나요? 자, 이 영상에서 라이언이 pick me up을 설명하면서 간략한 위치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 후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우선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바로 대명사. 대명사에는 인칭 대명사나 사물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있죠. 사물을 나타내는 대명사는 대표적으로 단수일 때 it, 복수일 때는 they.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they라는 표현을 사람에만 사용한다라고 기억하는데 사물의 복수형도 바로 이렇게 they로 표현하게 됩니다. 인칭이나 이렇게 사물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올 때는 동사구 사이에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뚜렷한 무언가가 올 때는 바로 뒷부분으로 보낸다고 우선은 쉽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대표적으로 편하게 무언가를 사는 게 바로 뭐죠? pick up. 자, 커피를 사는 느낌은 pick up coffee. 지금처럼 뚜렷한 게 나올 때는 pick up coffee. 근데 그것을 사다라고 할 때 때로는 저를 뽑아주십시오 라는 표현으로 pick me up. 바로 pick me up이라는 표현을 pick up me라고 표현하지 않죠.
바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실전 예문의 회화로 연결해 보기 전에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parents married me off to a stranger. 자, 이 표현에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까 동사 marry 다음에 사람이 나올 때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는 느낌의 표현으로 사용이 됐죠. 그래서 바로 off라는 표현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바로 부모님이 결혼시켰다는 얘기는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겠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추가시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이는 to에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까 배웠던 get married to처럼 이 표현 같은 경우도 누구에게 시집을 보내다 라고 할 때는 with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to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두십시오. 자, 그럼 이제 marry off를 활용해서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라이언이 먼저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제가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저희 사장님이 계속 우울해하고 있어요. 따님 시집 보내고. 자, 여기서 우울하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depressed. 바로 이 표현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문장의 전체 구조는 영어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바라는 한 가지, 제가 바라는 유일한 것은. 자, 그럼 영어로 the only thing I want. 한 번 더 천천히 the only thing I want. 참고로 여기서 생략이 된 that은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대부분 실전 회화나 영작에서 대부분 생략이 되고요. 단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 없겠죠. 그 다음 비동사를 기점으로 이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는 바로 투부정사를 연결해서 to marry off my son.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인칭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나 사물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올 때 사이에 넣는다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지금은 뚜렷한 단어가 왔기 때문에 뒤로 보내주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장의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문장은 확실히 현재 완료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간결하고 세련미 있는 구조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정답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My boss has been depressed since he married off his daughter.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용이 된 marry off, 바로 그의 딸을 시집 보내다라는 표현으로 함께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결혼과 관련된 여러 명사 표현들과 동사에 관련된 표현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항상 우리 동네 영화형 라이언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단순하게 눈과 머리로만 이해하는 공부를 벗어나서 하나의 표현을 배우더라도 여러 실전 예문으로 직접 이야기해보고 말해보는 습관을 꼭 가지십시오. 그래서 라이언이 조금 영상 길이가 나오더라도 많은 실전 예문으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라이언의 노력에 보답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죠? 영상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보실 때 이렇게 제스처와 입으로도 이야기 크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라이언이 오늘 마지막에 목이 조금 쉬었네요.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